만약 2년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호재가 나올 게 좀 없잖아요. 여기서 2, 3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구나라고 판단돼요. 교수님,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그 찾아주는 이제 지표가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같은, 이제 유튜브 이제 재테크계에서 요즘 조회수 치트키로 불리시는데, 이렇게 요즘에 많은 혹시 사랑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 대중들께서 네. 뭐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맞아서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췄으니까 이제 제 얘기는 한번 들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앞으로도 게 맞출 아닌가. 확률이 높을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이제 집값이 어쨌든 네. 상승기를 굉장히 2014년부터 한 2021년까지 맞이했었는데 그렇죠? 최고점은 정확하게 언제쯤이었고 그 고점에서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1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 있는 건지 일단 한번 점검만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사실 고점을 코로나 전이라고 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떤 리스크였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이제 부동산에는 이제 유동성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자산 좀 가격 상승에 뭐 영향을 미쳤죠.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고점이 있고 2차적 고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1차 고점일 때가 사실 정상적인 데서 전 조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코로나 터진 이후에 그래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좀 견조하게 유지하다가 네. 하반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된 것이 이제 보통 분들은 금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전부터 데이터를 안만 봐도 이 가격이 임계점을 돌파했다라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주장을 했죠. 이제 고점이다라고. 일단 가격이 더 큰 문제였다. 일단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떨어진 상태인지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 버블 때 쌓아 올린 그 저금리 유동성이, 그거는 이제 제어가 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코로나 전에도 고점이고 약간 오버슈팅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부터 좀 시작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정부의 규제하나 대책이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와서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빠진 다음에 나왔으면 효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도리어 역효과?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도 둔촌주공원 이수준 뭐 이런 게 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정책 효과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막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군요. 또 오히려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이면 어느 적정 시점에 오면은 투자 확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흐름이 하향 기조니까 이제 홀딩 상태고 관망 상태지만 조금이라도 금리의 어떤 피벗이 생기면 당연히 어떤 자산가로도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경우를 가정한다라면은 당연히 투자 환경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시장하고 미스매치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역효과가 도리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정부의 카드가 몇 개 이제 안 남았는데 그게 나왔을 때 어떤 효과가 예전에 100이라면 요번에 어떤 조금 빠른 대책 때문에 그 효용성이 한 뭐 7, 80대로 줄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지금 집값 서울과 수도권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진 거죠? 서울은 지금 뭐 부동산원 지표로는 뭐 10% 수준인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원 지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올라간 게 한 20% 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빠진 거죠, 일단은. 그리고 시세로 보면은 지금 30% 평균 서울은 30%. 지방은 보니까 한 20에서 25% 빠진 것 같고, 특별하게 뭐 대구나 세종 제외하고요. 인천은 좀 예외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럼 계속 빠지는 중이고. 그렇죠. 네, 속도가 좀 더 붙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 지금 1차 조정은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원래 제가 볼 때는 1차 조정이 쭉 와서 한 10%, 20%더 빠진 상태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규제 하나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또 신호가 돼가지고,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도리어 연출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2차 빠지는 속도가 미국 금리하고 제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피벗이 좀 빨리 오면 조금 연착륙 쪽으로 좀 돌았을 것 같은데 연착륙 가다가 이제 어느 저점에서 균형점이 왔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 돌았을 텐데 그 시간이 이번 덕분에 더 늘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더 놔뒀다가 올해 한 하반기 초입? 가을 정도 했더라면 더 많이 빠져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 10% 다시 스톱할 때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안정되는 불 때 이제 이걸 던져줬으면 반등 타면서 속도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던진 바람에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이걸 왜 벌써 던지지? 정부는 그럼 지금 왜
던진 아, 걸까요? 그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역력한 고민이 보이는 네. 것이 규제 완화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전체 시장은 이렇게 가겠지만 네. 그 리스크라는 게 뭐 트리거가 터져가지고 심리를 압박하면 확산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둔촌주공이 이제 매개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렇죠. 네, 둔촌주공이 청약률 일단 안 나왔고 그러니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약률이 한 10대 1 돼야 그래도 한 60, 70% 나오거든요. 30대 넘어야 한 8, 90%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진 거죠. 왜냐하면 또 뉴스에 많이 안 나왔으면 다행인데 네. 중간에 스톱한 바람에 이미 온 국민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 유튜브에서도 이제 다 알게 돼요. 모르던 중고등학생까지도 뭐 거기가 당군 일의 최대 단지 이 정도는 아니까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니까 이게 만약에 계약률이 적게 나오면 앞으로 분양할 현장들이 많은데 큰일 그게 이제 또 가을에 레고랜드 때문에 터진 네. 증권사나 PF 문제들이 다 머릿속에 다들 소비자 시장 주체들한테 입력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조금 부정적인 상태로 나오게 되면 네.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시기를 부득이하게 당긴 면도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혼동스러워졌죠. 네. 다주택자분들이나 자산가 입장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빠져야 되는 데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대출 프로젝트 막 이랬어도 계산하니까 금리 계산하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블랙홀처럼 약간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트리거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정부 정책 규제나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나온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남은 또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 나왔다고 보셔야 되지 않나요? 네. 뭐 일단 근데 결정적으로 뭐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 없다는 게 제일 큰데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무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청약에 당첨되면 이걸 내가 집값이 오르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줬는데, 물론 이제 취득세 부분 조금 낮춰줬는데, 그 뭐 더 낮출 수도 있겠죠, 심하면. 네. 그 가능성 하나 있고, 이 더 나올 카드들이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한시적으로 그게 제일 큰데, 지금 샀을 때보다 나중에 샀을 때가 더 차익이 많다라고 하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던지긴 힘들고 좀 기다렸다가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확대 국민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보다 내려가서 확산될 때 미분양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둔촌중 이상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보다 입지가 약하거나 조금 어떤 선호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미분양이 더 나올 거고 그런 현장들은 부득이하게 조금 문제가 생기는 현장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정부가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무리해서라도 사업자 대출을 늘려준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는 아니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던져야지 그랬을 때 이제 명분을 쓰죠. 정부 입장에서. 시장이 너무 꺼지면 다 같이 힘들다. 경제가. 그걸 일단 막고 투기 조짐이 있을 때 조금 줄이겠다 혜택을 이걸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이제 그 타임의 갭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자 타임이 될 것이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만약에 한 발 더 나가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같이 던진다. 정부의 재정을 긴축을 하고 돈을 덜 쓰고 뭐 취득세 감면 플러스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재산세를 뭐 10년 동안 50% 감면. 아니 임대사업자도 감면하는데 같이 해주면 멋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나온다는 거. 근데 이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 딜레마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양도세 일시적 감면은 던질 것 같아요. 어느 적절한 시기에.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주택 가격은 조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 붙으시고 그 타임을 동시 타임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하락 전망을 이제 이번에 맞추신 분이 보통 유튜브 같은 걸 보면 한 5분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 정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데 근데 그분들도 이제 어디까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락하는지에 대한 전망은 다 조금씩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이번 집값 하락이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이제 보시는 입장인지랑 그리고 올해만 또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외부 여건이 가정법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좀 그 휘둘림이 강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내부 상황만 내부 요인만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이제 자영업자 부분들하고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이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로 일부는 구제를 하겠지만 전부 구제 못하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유지된다고 할 때죠. 하면 만약 2년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시간이 축소가 되겠지만 저는 사실 6, 7년 봤었어요. 처음에.
아, 6, 7년요? 네, 처음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 생각 안 하고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경우도 거의 드문 일이고 그렇죠. 저는 한 1, 2년 안에 그렇게 올릴 줄 알았는데 물가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도 생각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득달같이 뭐 분위기가 막 확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주택가격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달형 누른 얇은 초생달 라인을 그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골짜기 스타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6, 7년에 떨어질 거를 조금 빨리 지금 일단 많이 떨어졌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경착륙 형태가 벌어진 거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안을 던진 건데 그럼 이게 빨리 떨어졌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힘은 없고 지금 소득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이게 심리가 너무 급격하게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횡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급격하게 떨어지면 주식도 그렇고 급반등하는 경우는 주식은 뭐 호재가 튀어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호재가 나올 게 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여기서 2, 3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구나라고 판단돼요. 근데 규제 하나 대책이 2, 3년 깔고 갈 때 그 주택가격 조정이 지금보다 이제 10에서 20% 더 조정이 되는 곳들은 제가 볼 때 투자자 말고 자산가들 말고 일반 무주택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잘하면 연말인데 아, 올해 연말이요? 네, 정부 정책이 조금 안 먹히면 네. 한 2년 간다고 봐요. 최소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전제 조건. 2년 뒤에 되면 이제 상승을 타는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예전의 상승은 아시겠지만 묻지마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뭐 벼락거지가 있는 분위기였지만 요번에 상승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아, 왜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유튜브를 작가님하고 찍고 있지만 유튜브의 신뢰도와 파급력이 예전보다 5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그쵸. 제가 느끼기에. 다릅니다. 제가 왜냐면- 유튜브 2018년에 했었는데 그러죠. 그러시구나. 그때랑 지금의 유튜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의 눈높이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작가님? 훨씬 더 좋게 보죠. 직업적으로도 좋게. 그렇고. 그렇죠. 그때만 신뢰도도 해도 있고. 뭔가 B급 콘텐츠 그런 것들로 좀 더 많이 봤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뉴스도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저 대중 수요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유튜브의 그 공정성과 신뢰성, 진실성을 더 믿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시장에 예를 들면 신고가, 유튜브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신고가가 나오면 거의 맹신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오를까? 왜 오르지? 라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팩트 체크를 들어가니까 그렇죠. 저 가짜 기사 내가 바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의 힘이 약해져 일단.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를 20군데 언론에서 퍼뜨리면 전혀 생각이 없던 분들조차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도 뭔가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구나. 나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등을 할 때 그 속도나 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감지할 수 있잖아요. 왜? 계속 체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가 느려질 거고 다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그러면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고 완만하면 시간이 좀 오래 가잖아요.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겠구나. 당분간. 교수님은 한 2025년부터 지금부터 한 2년이면 그때 정도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뭐 폭등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좀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 게 2025년 되면 3기 신도시 입주에 대한 또 이슈가 뜨잖아요. 물론 몇 개가 안 되지만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언론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다룰 겁니다. 3기 신도시가 몇 채가 나오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제 올라가던 게 더 올라갈 수 있던 곳들이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완만하게 간다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 어떤 이슈가 3기 신도시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딴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노태우 정부 때도 100만 호 서울 수도권에 100만 호였는데 200만 호 중에 그때 인구가 1년에 35만 적을 때 많을 때는 50만 늘 때예요. 수도권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거의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경기도로 좀 가지. 경기도 좀 늘고 있지만 서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매년 뭐 지금 950만 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도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면은 이게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별적으로 지역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체크하시면 근데 또 하락 얘기하신 분이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하락이 27년, 네. 뭐 28년까지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원래 2025년까지 저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올해 또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올해는. 네, 올해 또 내려가면 내년에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양도세 감면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변화점을 맞이하겠지만 그 시기 조절이 어려운 게 또 대선이 또 이제 앞에 있기 시작하거든요. 집값에 한번 저거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2025년 되기 시작하면 대선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집값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집값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든지 그렇죠. 정상화를 얘기하겠죠. 네.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겪었던 급등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러면 상승을 했다 하지만 50% 정도 하락한 데서 상승을 10% 했다. 그래도 40%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에 대한 어떤 시결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뭐 27년까지 가지만 일단 상승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규제를 다 풀어줬으니까.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가정법이 또 들어갔죠. 안정될 경우. 안 될 경우에는 이건 쭉 가는 거죠.